오는 29일 정식 개관을 앞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전시에 이어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던 합천 양산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복구는 완료됐지만 장마철을 맞은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난 19일 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 영산휴게소 방면에서 트레일러 2대와 화물차 1대의 삼중 추돌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프랑스의 유럽 경상남도 파리 사무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중국 등에 이어 7번째 해외 사무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임시 개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부실한 전시 내용과 구성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운영자문위원회 자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짚어주시죠.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오는 2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임시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임시 개관 첫날부터 전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단체들은 대구와 광주 등 다른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고 전시 공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나 탄압 등은 빠졌고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혁명 같은 주요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내 18곳에 새겨진 세계 유명 인사들의 명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민주화 단체들은 민주주의는 수입품이 아니라며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외쳤던 민중의 목소리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내용뿐만 아니라 일부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자격 논란도 일고 있죠. 네, 창원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전당은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 중 3명은 당연직입니다. 문제는 당연직으로 참여한 창원시의회목 의원 2명인데요. 두 의원 모두 민주화와 관련해 부정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비나 의원은 민주화 유적지 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남재욱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민주화 단체들은 부적격 인사라며 위원 해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촉한 손태하 의장은 조례상 권한에 따라 추천했고 모두 결격 사유가 없다라며 추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잡음에 대해서 창원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전시 내용과 일부 자문위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오는 29일 정식 개관을 준비 중인 창원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식을 강행한다면 반쪽짜리 개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창원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현민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폭우 피해를 당했던 현장을 찾아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지난해 5월 합천 양산마을은 빗물이 성인 허리만큼 차올라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요. 물에 잠겼던 양산마을, 1년이 지난 지금 복구는 완료됐을까요? 현장 지금은 전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갑작스럽게 마을을 덮친 빗물.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던 한 주민 앞에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수압으로 현관문조차 열 수 없었을 정도로 긴박했던 순간.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소변하다 나오니까 벌써 물이 저기 올라가는 게라 저까지. 어디도 도리도 없고 사람 좀 살리라고 이제 저 이래서 감을 질렀어요. 사람 좀 살리라고. 도저히 대문이고 이때 압이 차이가 열리질 않는 게.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주민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당시 갑자기 불어난 물로 마을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 31채가 침수됐습니다. 합천 양산마을의 수해 피해 원인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고속도로 공사 과정 중에 설치된 가도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가도는 완전히 철거됐고 보시는 것처럼 하천변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제방도 설치됐습니다. 당시 방안까지 들어찬 물에 성안대가 없었던 집들은 보수공사가 진행됐고 시설하우스도 새롭게 지어지며 마을은 다시 일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아직 양수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혹시나 또 피해를 당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조금 불편한 감이 많겠죠. 걱정도 되고. 그래도 올해는 피해 없이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적당하게 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천 양산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지대가 낮은 데다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컸던 상황. 이 마을은 올해 양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풍수의 생활권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하천정비와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실시 설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산지구 풍수의 종합개발 사업에 공모가 당선돼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이제 끝나고 나면 한 28년경에는 아무 주민들요 그거 피해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해로 마을 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지적하는 상황. 복구는 됐지만 악몽 같았던 지난해 수해는 여전히 주민들 가슴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트레일러 2대와 화물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를 50대 A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2차로에서 주행 중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박았고 그 사고 여파로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큰 피해를 주는 해파리떼가 경남 해역에 대량으로 출몰해 비상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8일 고성군 삼산면 두포 해역의 현장 점검 결과 정치망마다 해파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일 경남 모든 해역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삼산면 두포 해역뿐 아니라 고성 자란반과 거제 동부 해역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 등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관찰되는 해파리가 500원 동전 크기 유생이지만 기온이 오를수록 어른 손바닥 크기 성체로 자라 어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와 남해안시군은 해파리 구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이 올해 해파리 구제 예산을 벌써 소진하면서 경남도가 구제 사업비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해양수산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기도 막힘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런 위급 상황을 맞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하임리히법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드시다가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급하게 드시거나 긴장을 하신 상태에서 드시다 보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 폐쇄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응급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성인과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하임리히법 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먼저 오른손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손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파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쥐듯이 이렇게 감싸줘 주시고, 부위는 우리 몸의 명치와 배꼽 사이 중앙입니다. 배꼽 사이 중앙을 누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을 환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은 다음에 압을 이용해서 위로 밀쳐 올리듯이 음식물을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안경 쓰신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영아 하임리히법은 성인과 소아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영아는 턱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영아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게끔 파질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아 견갑골 사이를 강하게 5회 정도 압박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아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나서 영아의 기도를 확인해서 이물질이 나왔으면 이물질이 나온 걸 확인하고 의식, 호흡을 확인한 후에 영아를 회복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고, 혹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도 의식이나 호흡이 없다 이러면 방금 시행했던 하임리히법을 반복해서 시행해 주시고, 더 청색증이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영아 CPR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프랑스의 유럽 경상남도 파리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10시 파리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파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유럽 내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 사절단 파견, 경남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프랑스와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모두 7곳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 유럽에서 파리에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폴란드라든지 체코, 또 덴마크, 독일 여러 가지 이 유럽권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관광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날 경남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프랑스 현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남대표단은 우주항공 등 경남 전략산업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유망 투자 기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저작권위원회 강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됐습니다. 저작권 안내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두 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 저작권 등록 사례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권리자, 이용자 등 주체별 유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체부는 설명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안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